이번에 들려드릴 이야기 있잖아요. 이거 원래 처음에 이거를 제가 제보받고 이야기를 듣기로는 벌써 작년 이야기예요. 작년하고도 꽤 된 이야기인데 이게 조금 예민한 이야기라서 제가 방송에서는 이야기를 하지 않고 있었는데, 그래서 이거를 언제쯤이면 제가 방송에서 좀 이야기를 할 수 있는 사연일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요 최근 들어가지고 뭐 스레드, SNS 같은 데서 짤처럼 이야기가 엄청 돌더라고요. 그래서 그 SNS 상에서 돌고 있는 이야기를 한번 들려드리고, 그리고 제가 듣고 제가 알고 있는 그대로의 이야기를 또 한번 다시 좀 첨언으로 말씀을 드려보도록 할게요. 이 사건이 있었던 게 작년 2024년이에요. 한 커플이 있었어요. 근데 성인 남녀가 뭐 사귀다 보면은 서로 뭐 뽀뽀도 하고 잠자리도 가지고 그렇게 커플들만의 그런 관계들이 있잖아요. 그런데 어느 날 그 여자분께서 남자친구분과 관계를 하고 나서부터 뭔가 없던 증상들이 생기기 시작한 거예요. 뭔가 배가 아픈 것 같기도 하고 아래쪽이 좀 불편한 것 같기도 하고. 그래서 이게 내가 임신인 건지 아니면 성병 같은 건지 검사를 해보려고 산부인과에 가서 검사를 받았대요. 그리고 그 검사 결과를 가지고 의사랑 대면 진료를 하던 중에 그 의사분께서 검사 결과지 같은 걸 이렇게 보면서 좀 이렇게 의아해 하더래요. 그러면서 혹시 남자친구도 같이 검사를 받아보셨냐 이렇게 묻더랍니다. 그래서 그 여자분께서 왜요? 혹시 뭐 성병 같은 거예요? 하고 물어보자 의사가 똑바로 대답을 안 하고 조금 의아해하면서 그게 좀 이러면서 뜸들이더래요. 그리고는 혹시 남자친구분 직업이 뭐예요? 하고 묻더랍니다. 그런데 그 여자분께서는 이 남자친구의 직업이나 신상 같은 거 묻는 게 좀 프라이버시잖아요. 그래서 그 남친 직업까지 말하고 하는 게 좀 꺼려졌나 봐요. 그래서 직업은 좀 이러면서 말하기를 꺼렸대요. 그러자 의사가 이렇게 말을 하더랍니다. 제가 이 검사 결과지를 보고 나서 지금 드는 생각이 여성분이나 혹은 남자친구분이 사람이 아닌 것과 성관계를 한 것 같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랍니다. 그래서 이 여자분이 아니 그럼 뭐 동물, 강아지 같은 거랑 이런 걸 했다는 건가요? 하고 반문을 하자 의사가 또 그게 아니고요 이러면서 뜸을 들이더래요. 그렇게 쉽게 입을 못 떼는 것 같다가 이내 어렵게 그 의사가 입을 뗐는데 뭐라고 했냐면 그니까 이게 지금 여성분의 몸에서 검출된 게 있죠. 죽은 사람, 그러니까 시체에서만 발견되는 균이 검출이 됐거든요. 이런 대답이 나온 거예요. 근데 여기서 더 충격적인 사실은 그 여자의 남자친구분 직업이 장의사였던 거예요. 이 여자분이 남자친구분이 뭐 다른 직업이었으면 모르겠는데 직업이 딱 장의사잖아요. 그래서 그 남자친구분을 불러가지고 야, 너 진짜로 시신이랑 그런 짓거리 한 거야? 내 몸에 그런 균이 나왔대. 너 설명해봐. 하니까 남자가 나 미안하다. 진짜 미안하다. 나 딱 한 번밖에 안 했다. 막 이러면서 무릎 꿇고 사과를 했다고 합니다. 이게 실제로 있었던 일이고 울산에 있는 한 병원 내 장례식장에서 일을 하는 남자분이 그랬다고 해요. 지금 채팅창을 보니까 이거 뭐 SNS나 이런 데서 보신 분들이 있을 거예요. 비교적 최근에 봤을 텐데 저는 이 사건 일어난 지 되게 얼마 안 돼가지고 지인을 통해서 들었단 말이에요. 근데 조금 다른 내용이 있어요. 제가 들었을 때랑은. 무슨 내용이었냐면은 일단 제가 처음 들었을 때는 보통 산부인과나 그런 비뇨기과 같은 데서는 성병 같은 거 의심돼서 검사 받을 때는 남녀가 동반해서 진료를 받거든요. 그런데 여성분께서 산부인과를 가셨다가 나중에 그 의사분께서 남자친구도 한번 동반해서 방문을 해줬으면 좋겠다 해서
여자랑 남자랑 같이 병원을 방문을 한 걸로 알고 있어요. 그리고 그 현장에서 경찰이 남자를 진료실까지 와가지고 직접 연행을 해간 걸로 저는 들었거든요. 왜냐하면 의사도 이게 정상적인 관계에서 사람한테 나올 수 있는 게 아니다 보니까 이거는 그 사람이 살인마거나 아니면은 뭐 시신을 뭐 그렇게 하는 뭔가 이상한 사람이라는 판단을 할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실제로 경찰에 신고를 해서 진료실에서 연행이 돼갔다고 저는 그렇게 들었어요. 처음에 들었을 때. 일단 저도 생각을 했죠. 그 이야기를 듣고. 아니 근데 만약에 그 남자가 진짜로 직업이 장의사인데 병원에 있는 장례식장에서 일하는 남자가 그런 일을 겪고 또 경찰서에까지 연행이 됐으면 이거 병원에서도 알게 될 거고 이거 뉴스 같은 데도 한 줄이라도 나지 않겠는가 그렇게 생각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그 이야기를 듣고 처음에 인터넷에 엄청 검색을 했어요. 검색을 해봤어요. 근데 그때는 기사 한 줄 난 게 없어가지고 조금 의아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 매니저님들한테는 그 당시 매니저님들한테는 나 이런 이야기를 들었다. 근데 이거 방송에서 말 못할 것 같다. 이렇게 매니저님들한테는 들려드린 적이 있단 말이에요. 근데 저도 그렇고 저도 옛날에 병원 관련된 일을 했었고 지금 여기 우리 매니저님 주하 매니저님도 병원 쪽 관련 일을 하고 계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때 이제 주하 매니저님께서 해주셨던 말씀이 아마 그 장례식장에 있는 병원이면 제법 규모가 큰 병원일 텐데 이거 뉴스가 나서 병원이 특정이 되면 병원 하나 개작살 나는 거 시간 문제 아니냐. 그래서 아마 병원 측에서도 그걸 직원을 자르던 뭐하던 그냥 쉬쉬하면서 넘어갔을 거다. 뭐 이런 의견을 얘기했던 기억이 나거든요. 뭐 저도 그런 생각을 했었고 그리고 제가 처음에 들었을 때는 이게 부산에서 있었던 일이라고 들었어요. 처음 들었을 때는. 근데 지금 인터넷에서 돌고 있는 이야기 보니까 울산에 있는 어느 지역에 있는 장례식장 있는 병원이다 하고 거의 구체적으로 돌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이게 뭐 진짜 부산에서 있었던 일인지 아니면 돌고 있는 것처럼 울산에서 벌어진 일인지 정확하진 않지만 어쨌든 분명한 거는 이 사건은 실제로 지금 있었던 일이고 작년에 불과 있었던 일입니다. 뭔가 나 혼자 단독으로 알고 있는 사연 같은 느낌인 거예요. 그때는. 그래서 되게 근질근질했는데 결국에는 지금까지 말 못하고 있었는데 이게 돌더라고요. 그래서 한번 이야기를 해봤습니다. 장례지도사? 뭐 그런 사람들이 특히 문제가 많이 됐던 이야기가 뭐냐면은 그 죽은 사람들이 금리빨 빼고 이런 거 많이 문제가 됐었거든요. 근데 이게 SNS가 발달하면서 이렇게 공론화도 되고 하나 봐요.